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편지 한 통 20년간 쌓인 미움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다. 미영은 병원 로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다. 25의 나이에 결혼한 지 벌써 20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여보,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남편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 미영은 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미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와의 첫 만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호와 사귄 지 3년째 드디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다. 미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시댁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미영이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찬찬히 그녀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렇고 우리 준호가 뭘 보고 너를 택했는지 모르겠네.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평생 외모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첫 만남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호가 당황하며 말을 막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다. 시어머니는 미영이 가져온 음식을 한 입도 먹지 않으며 요즘 젊은 것들은 간도 제대로 못 맞춘다며 혀를 찼다. 미영이 밥을 떠드리려 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며 빼앗아 갔고 반찬을 집으려 하면 손님이 함부로 집어먹으면 어떡하냐며 타박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잘못한 게 한두 개냐며 코웃음을 쳤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준호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어머님이 저를 너무 싫어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엄마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결혼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예단부터 시작해서 혼수, 예식장, 심지어 하객 명단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에 간섭했다. 이런 초라한 혼수를 가지고 시집을 오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 미영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혼수를 보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다. 미영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며느리를 위해 참고 계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의 어머니가 공손히 물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더 해야 체면이 서지. 시어머니는 혼수 목록을 쭉 늘어놓으며 말했다. 그 액수는 미영네 집안의 경제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결국 미영의 아버지가 빚을 내서 혼수를 마련해야 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미영은 시댁에 빚진 기분이었다. 결혼식 당일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가 너무 화장을 진하게 했네. 우리 집 며느리가 이렇게 요란할 일이야?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미영을 지적했다. 그리고 드레스도 너무 노출이 심해. 우리 집안은 보수적인데. 미영은 화장실로 뛰어가 울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신부 들러리로 온 친구들이 달래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신혼집도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가 혼자 살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매일같이 신혼집에 들락날락했다.
미영이 직장에 나간 사이에 와서 집안을 뒤지고 냉장고 음식을 버리고 미영의 옷가지를 멋대로 정리했다.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야하면 안 되지. 미영이 아껴둔 원피스를 보며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뭐야? 온갖 인스턴트 음식으로 가득하네. 우리 준호 건강이 걱정되어 죽겠어. 미영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보면 항상 뭔가가 바뀌어 있었다.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신혼집이 전혀 자신의 집 같지 않았다.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집도 우리가 전세금을 대준 건데? 그렇다.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을 시댁에서 지원해 준 상황이었다. 그 사실 때문에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장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언제 하느냐며 미영의 직장 생활을 못마땅해 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나대는 거야? 우리 때는 시집 가면 현모양처가 되는 게 당연했는데. 미영은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찬 일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작 학교 선생질하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며 비하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준호의 태도였다.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다. 여보,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조금만 참아줘.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엄마도 나이가 드시면서 고집이 세지신 거야. 며느리가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미영은 점점 지쳐갔다.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트집을 잡았다. 그나마 친정 어머니라도 위로해주시면 좋으련만 친정 어머니는 시집살이란 원래 그런 거다. 참고 살아라며 오히려 미영을 답답해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는 미영을 보며 시어머니는 동정하기는커녕 요즘 며느리들은 참 약하다며 혀를 찼다. 내가 너 나이에 임신했을 때는 농사일까지 다 했는데 너는 입덧한다고 난리야. 미영이 병원에 갔다 와서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의사가 뭘 안다고라며 무시했다.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미영에게 집안일을 강요했다. 바닥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김치 담그기, 장보기까지 모든 것을 시켰다. 임신했다고 공주님인 줄 아는 거야? 몸을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미영이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의사가 뭘 안다고 내가 애를 몇 명 낳아봤는데 라며 일축했다. 출산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미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였다. 젖이 안 나온다고? 그럼 우리 손자가 뭘 먹고 자라? 너 때문에 애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니야? 모유 수유가 잘 되지 않아 분유를 먹이려 하면 요즘 엄마들은 다 그렇게 게으르다며 타박했다. 육아 방식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부터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모든 것에 개입했다. 애가 우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기저귀를 이렇게 차면 애가 아프지. 정말 답답하다. 미영이 육아서를 보고 최신 육아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책에 있는 걸 믿고 살면 어떻게 하니라며 비웃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더욱 심했다. 내가 보기엔 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애를 이렇게 키우면 병치레만 하겠어.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려 하면 그런 화학약품을 어린애한테 먹이면 어떻게라며 말렸다. 대신 민간요법이 최고라며 온갖 이상한 것들을 먹이려 했다. 미영은 점점 우울해졌다.
산후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매일 울었다. 그런 미영을 보며 시어머니는 징징거리기만 하네라며 더욱 차갑게 대했다. 나는 너 나이에 애 둘을 키우면서도 시집살이 다 했는데 너는 애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해?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다. 엄마가 육아 경험이 많으시니까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며 미영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미영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애 엄마가 돌아다니기만 하네라며 외출하는 것조차 눈치를 주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첫째 육아로 이미 지친 상태에서 둘째까지 임신하니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했다. 또 임신했네. 계획성도 없이. 시어머니의 첫 반응이었다. 둘째는 딸이면 좋겠다라고 미영이 말하자 뭔 소리야. 당연히 아들이어야지라며 화를 냈다. 초음파에서 둘째가 딸로 확인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실망은 노골적이었다. 에이, 딸이야? 아들을 하나 더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은 상처받았다. 딸도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실망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났다. 딸도 좋지 않나요? 딸은 뭐해?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둘째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에도 시어머니는 변함없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첫째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매일 집에 와서 간섭했다. 첫째가 엄마를 안 찾네. 역시 애들은 할머니가 키워야 해. 미영이 아이들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방해했다. 엄마가 나서봤자 서투르기만 해라며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도맡아 돌봤다. 결국 미영은 친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피해버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저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해요. 친정 어머니는 미영을 달랬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그래도 시댁이잖니. 참고 살아야지. 일주일 후 준호가 찾아왔다. 여보,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미영을 기다리는 것은 여전한 시어머니의 잔소리였다. 친정으로 도망가기까지 하고 정말 못된 며느리다. 그때부터 미영은 마음을 닫았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미영이 차갑게 대하니 시어머니도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 역시 못된 년이었어. 본색이 나오는군. 명절 때마다 전쟁이 벌어졌다. 제사 준비부터 시작해서 음식간, 차례상 차리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트집의 대상이었다. 이런 짠 음식을 조상님께 어떻게 올려? 정성이 부족해. 차례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서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미영은 묵묵히 일만 했다. 어차피 뭘 해도 지적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했지만 미영에 대해서는 아이들 앞에서도 험담을 했다. 너희 엄마는 게을러서 집안일을 잘 못해. 할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엄마는 요리도 잘 못하지?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미영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시어머니의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깊어졌다. 그러다 터진 것이 작년 추석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미영이 드디어 폭발했다. 차례상을 차리다가 시어머니가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하며 잔소리를 하자
20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저도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잖아요.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뭐,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네, 대들 거예요. 어머니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저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날 이후 둘은 아예 말을 끊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았다. 아이들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둘 다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다. 미영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미움과 안타까움,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한 달 만에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계셨다. 어머니, 미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 순간에도 미영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임종 직전까지도 미영과는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으셨다. 장례를 치르면서 미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없어지니 허전했다. 20년간 자신의 삶에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조문객들은 미영에게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했지만 미영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을까?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미영을 불렀다. 미영아, 이거 너한테 주라고 했어. 시아버지가 건넨 것은 하얀 봉투 하나였다. 겉봉에는 며느리 미영이에게라고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언제 쓰신 건가요? 병원에 있을 때 몰래 썼나 봐. 간병하면서도 자꾸 뭔가 쓰고 있더라고.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시어머니의 친숙한 글씨체로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흔적이 보였다. 미영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구나.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든다. 먼저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를 괴롭힌 모든 순간들이 지금 와서 후회되는구나. 사실을 말하자면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질투가 났던 거야. 너는 예쁘고 똑똑하고 우리 준호를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 그런 너를 보면서 엄마는 부러웠던 것 같아. 엄마는 19에 결혼해서 시집살이만 하다가 늙었거든.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예쁜 옷도 입고 싶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 꿈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어. 그런데 너는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우리 아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잖아. 엄마가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을 너는 가지고 있었어.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리고 동시에 억울해서 너를 질투했나 봐. 정말 어리석었지.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엄마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었던 이유 중 하나는 너희들이 독립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우리 준호가 너무 의존적이어서 걱정이었거든. 결혼해서도 엄마한테만 의지하려고 하고 아내인 너의 말보다 엄마 말을 더 들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나쁜 시어머니 역할을 해서라도 너희가 둘만의 공간을 만들기를 바랐어. 그래야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서툴렀나 봐. 너만 힘들게 만들고 말았네. 그리고 미영아, 엄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동네 아줌마들한테 항상 너 자랑을 했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똑똑한지, 애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하면서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선생님이라서 아이들 숙제도 잘 봐주고 교육에 대해서도 잘 알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정작 너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으면서 말이야. 정말 바보 같았지.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잘했어. 첫째, 둘째가 얼마나 착하고 예쁘게 자랐는지. 그건 다 너 덕분이야. 엄마가 자꾸 간섭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어. 육아서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엄마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키웠거든. 그런데 엄마는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 내가 애를 몇 명 키워봤는데라고 고집을 부렸지만 속으로는 너를 존경하고 있었어. 특히 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잘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애 키우는 일만 했는데도 힘들었거든. 그런데 너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신기했어. 그리고 미영아,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어. 너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지 못한 것. 그때 징징거린다고 했던 말이 지금도 가슴에 아파. 사실 엄마도 너 나이에 우울했었어. 시집살이가 힘들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남편은 이해해주지 않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도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고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요리 이야기도 하고 싶어. 너 요리 정말 잘해. 엄마가 맛없다고 했던 모든 음식들. 사실은 다 맛있었어. 특히 너가 만든 미역국은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맛있더라. 김치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요즘 젊은 애들이 담근 김치는 맛없다고 했지만 내가 담근 김치가 훨씬 아삭하고 깔끔했어.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며느리가 잘하면 칭찬해줘야 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너 정리정돈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잘해. 엄마가 먼지가 있다고 트집 잡은 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엄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했어. 엄마가 자꾸 집에 와서 간섭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 너희 사생활을 너무 침해했구나. 신혼 때부터 그랬지.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엄마가 자꾸 끼어들어서 방해했어. 정말 철없었지. 그리고 미영아, 내가 마지막에 화를 냈던 그날. 엄마는 사실 속이 시원했어. 드디어 이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냈구나 싶어서 말이야. 20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을 너를 생각하니까 짠했어.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너무 괴롭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더라. 우리가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 그 1년 동안 엄마는 매일매일 후회했어. 어떻게 하면 너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어색함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어. 나이 들면서 더 완고해진 것 같아. 정말 어리석었지. 미영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졌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사소한 것들로 시간을 낭비했구나 싶어. 좋은 며느리를 두고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네. 너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엄마가 그렇게 구박했는데도 준호를 잘 내조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그런 너에게 엄마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트집만 잡았어.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고마웠어, 미영아.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웠고, 우리 준호를 사랑해줘서 고마웠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웠어. 그리고 20년 동안 엄마의 구박을 참고 견뎌줘서 정말 고마웠어. 미영아, 엄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준호를 용서해줘. 준호도 사실은 힘들었을 거야.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엄마가 준호를 너무 의존적으로 키운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해서도 독립하지 못했던 거지. 그 부분은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는 준호도 깨달았을 거야.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지. 그러니까 준호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아이들에게도 전해줘. 할머니가 많이 사랑했다고. 그리고 엄마를 존경하라고.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머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줘. 미영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고, 좋은 며느리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너도 며느리를 맡게 되면 엄마처럼 하지는 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줘. 그래야 우리 손자 손녀들도 행복할 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정말 미안해, 미영아. 그리고 사랑한다. 시어머니 순자 올림. 추신 엄마 방 서랍에 사진들이 있을 거야. 그 사진들을 보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미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20년간 쌓인 미움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님, 어머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서 봐.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미영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앨범 여러 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앨범을 펼쳐보니 미영의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되었다. 미영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들이었다. 시어머니가 따로 현상에서 보관하고 계셨던 것이다. 사진 뒤에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99년 10월 15일, 우리 며느리의 결혼식. 정말 예뻤다.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우리 준호가 복이 많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신혼 때 미영의 사진들이 나왔다. 미영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일상 사진들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우리 며느리가 정말 부지런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이 예쁘다. 애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니 좋은 엄마가 될 것 같다. 요리하는 뒷모습이 예쁘다. 우리 준호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 미영은 울면서 사진을 넘겼다. 이런 사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예쁘게 보관하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앨범에는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출산, 육아하는 모습까지. 임신한 우리 며느리. 힘들 텐데도 웃고 있다. 강한 아이다.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있는 며느리. 엄마가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 어려 보인다. 밤중 수유하는 모습. 고생이 많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둘째까지 임신해서 힘들 텐데도 첫째를 잘 돌봐준다. 정말 훌륭한 엄마다. 미영은 더 이상 사진을 볼 수 없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시야가 흐려졌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아끼고 계셨던 것이다.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애정이 느껴졌다. 세 번째 앨범에는 더 최근의 사진들이 있었다. 미영이 직장에서 상을 받았을 때의 신문 기사까지 스크랩해 놓으셨다. 우리 며느리가 우수교사상을 받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들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는 모습 정말 멋있다. 이런 며느리를 두다니 복이다.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 애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 추석 전에 찍힌 사진이 있었다. 미영이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며느리. 내가 너무 힘들게 했나 보다. 미안하다. 이 사진 뒤에는 특별한 메모가 더 있었다. 미영아,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지? 정말 미안해. 사실 엄마는 너를 정말 아꼈어. 하지만 표현을 잘못했나 보다.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네. 언젠가는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 좋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간의 오해가 이렇게 허무하게 풀리다니. 여보, 준호가 들어왔다. 뭔가 찾았어? 미영은 말없이 앨범을 보여주었다. 준호도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이런 걸 다 모아두셨네. 오빠, 나 정말 바보였어.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을 너무 오해했어. 부부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20년간 서로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다. 여보, 나도 미안해. 엄마와 너 사이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 준호가 사과했다. 아니야, 오빠도 힘들었을 거야. 어머님과 내 사이에서. 그래도 내가 너를 더 보호해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게. 다음 날 미영은 시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가 너무 삐뚤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다, 미영아. 우리 할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셨어. 너를 많이 아끼고 계셨다. 제가 어머님께 너무 못했어요. 마지막에 화까지 내고. 그때 화내는 너를 보고 할머니가 저 아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하시더라.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 미영은 또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미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엄마,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미영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산소 앞에서 절을 했다. 미영도 깊숙이 절을 하며 말했다. 어머님, 늦게나마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삐뚤어져서 죄송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줄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님만의 사랑 표현이었다는 걸. 서툰 방식이었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셨다는 걸. 미영은 가져온 꽃을 산소 앞에 놓으며 계속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계속 얘기해 줄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사랑하셨던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엄마가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럼 엄마도 할머니를 사랑했어?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랑했지. 다만 서로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아.
그날 이후 미영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20년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 며느리가 아닌 진짜 딸처럼 대하게 되었다. 아버님, 몸 건강하세요.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래, 미영아. 너도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명절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차례상을 차렸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달라졌다. 엄마와 할머니 사이의 긴장감이 사라지니 아이들도 훨씬 편해했다. 엄마, 할머니 사진 더 보여줘. 작은아이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줄게. 미영은 시어머니가 남긴 앨범을 아이들과 함께 보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서툴렀지만 따뜻했던 사랑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밤 미영은 일기를 썼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20년간 품고 있던 미움과 원망이 모두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도 참 힘드셨을 것 같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만 판단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나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이제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며느리를 맡게 된다면 어머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 어머님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미영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미영은 매달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가져다 드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다. 어머님, 준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 말도 잘 들어줘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혼내주신 건 아닌가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큰애는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똑똑하고 다정해요. 어머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갔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콩나물국 끓여왔어요. 이제야 어머님 레시피를 제대로 배웠네요. 바람이 불어와 미영의 머리를 스쳤다. 시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다. 5년이 흘렀다. 미영은 어느새 40 후반이 되었고 아이들도 성장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중에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